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시겠습니다. 설명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 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이 학기 첫 교양 강좌를 갖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리옵나이다. 밖에는 가을을 알리듯 있는 산들과 나무들, 벼 이삭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따스함 속에 아름다운 코스모스 길도 보입니다. 오늘은 남궁문 교수님과 신충선님을 모시고 원불교 자원봉사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주제로 교양 강좌를 갖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교양 강좌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욱 발전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예비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힘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손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두 분 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충선 성타원, 정성성자 성타원 신충선 우리 그 강사님께서는 원광 여자고등학교에 지금 재직 중에 계시고요. 지금 솔솔송 이사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답니다.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다 하니까 잘 받들 수 있도록 하고요. 남궁문 교수님께서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양력이 다 소개됐을 거예요. 근데 남중교당 교도님이시다가 어양교당으로 지금 이직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85년도에 설술송 결성할 때 창립 멤버로서 지금 줄곧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답니다. 젊은 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참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어떤 그런 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행은 약 한 3시 40분까지 두 분의 말씀을 받들고 약 한 20분간에 걸쳐서 질문 받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좀 마음을 바로 세우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남궁문 교수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그쪽으로 하실래요? 이쪽으로 하실래요? 편한 대로 하세요. 우선 밖에 있으니까 편한 대로. 칠판을 읽으시라면 이걸 하시고. 네. 여가 좋은 것 같네요.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그 소개받은 남궁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이 희성이잖아요. 우리 백교무님께서 남성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있어요. 저 성이 남이고, 지금도 초등학교 친구들은 국문화해서 그때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고쳐주니까 평생 제 이름이 국문이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한테 구면이니까 제 성이 남궁입니다. 원불교에서 남궁씨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교무님도 한 7분, 8분 계시고, 저까지는 이제 아무인데 저는 성이 남궁이고요. 이름이 문입니다. 그래서 참 원불교 이렇게 활동을 쭉 이제 하면서 영산대학도 이렇게 많이 오고 했는데, 오늘 영산대학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저도 매일 그 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공과대학 교수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를 막 실파문을 하면서 겁을 뭐 한 200명 있어도 안 먹는데, 여기는 그 숫자는 안 되지만 너무 제 전공이 아닌 그냥 그 말씀을 드리게 돼서 혹시나 외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 강의를 할 때
가끔 칠판을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잠 깨게 하려고. 근데 그런 분위기도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는데 예비 교무님들이니까 제가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오니까 교원 강좌 시간인데 교원 강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역시 영산대학은 특성화된 대학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교양 강좌를 하는데 이렇게 방석에서 다 자유롭게 앉아서 들으시는 그런 대학은 세계적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연사님들하고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큰 절로 같이 애를 표하는 대학은 이것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원불교 상당히 그 여자 교도님들도 그렇고 교무님들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그 리더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노래도 그냥 손뼉으로 우리 여자 예비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역시 여성들이 참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피아노를 딱 치라고 나오니까 남자분 아니셨습니까? 안 했어요? 남학생이죠?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 세계로 이렇게 뒷모습만 봐서 그런가요? 제가 실수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역시 영산대학은 그 21세기를 향한 정말 특성화된 대학이다. 그런 특성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어디든지 지금 특성화인데 과연 특성화가 뭘 것인가? 굉장히 막 크게 막 건물을 잘 지어놓고 어떤 막 최고의 교수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특성화 되겠지만, 뭔가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것을 오랜 동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특성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터넷에 이제 뜬 거 저도 이렇게 팩스로 우리 교무님한테 받아서 보니까 원불교와 자원봉사에 뭐 그렇게 자원봉사 활동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도저히 며칠 고민해도 또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오시면서 해도 우리는 그냥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활동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뭐냐, 갖고 있는 지식은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끌어온 그런 역사라고 할까요? 그거밖에 없지 않냐. 그럼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지금 갖고 있는 프린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 소수성을 처음에 창립을 했을 때가 이제 한참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중앙교구 청년연합회장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면서 이 청년들이 그때는 80년대 초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초에는 저희들 대학 다니는 날짜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았어요. 가면은 막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매일 가서 데모만 해야 되고. 그랬는데 원불교 이렇게 청년 4대 강령을 보니까 자신에게 믿음을, 이웃에게 은혜를, 민족의 화합을, 인류에게 희망을, 4대 강령을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20주년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게 지금 가서 지금 국가를 민주화를 해서 데모를 해야지, 지금 뭔 또 자신에게 믿음을, 이웃에게 은혜를 해가지고 그건 통호들을 않을 것 같아. 그때는 법회 볼 때 교무님들이 그냥 의식 있는 얘기 하는 막 청년들이 막 항의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막 온 나라 혼란할 때도 이럴 때일수록 작은 어떤 어딘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 사회와 이웃과 사회에 그래도 깨끗함, 그때는 그렇게 고객이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뭔가 좀 실천해 줄 수 있으면서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은혜를이라는 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자. 우리는 민족 인류는 너무 멀어서 못 가겠고 하여튼 이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자원봉사 대라는 것을 결성하기 전에 무슨 요구가 있었냐면은 원대 정신병원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거기 정신병원을
가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교무님께서 안내를 해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그 정신병원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는데 각 층별로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5층에 가니까 저는 하여튼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하여튼 뭐 사지가 멀쩡한 사람하고 전부 그냥 꼬여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집단 수용 시설이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층만 다르게 수용을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3정원 있다든가 실리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그래서 5층에 가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막 창살에. 정말 바로 시 가운데에 있는데 정말 이런 데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뭔가 도와줄 수 없겠는가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 도울 일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오는데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정신병 환자들을 그 약물 치료를 했다. 약물 치료.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좀 뭐 이렇게 상태가 이상하면 주사를 줍니다. 주사를 주면 또 조금 그 증상이 다운되고. 근데 그것은 아주 원시적인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과 이렇게 접해서 어떤 요법 치료를 해야 된다. 즉 그 사람들이 그냥 이게 병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또 가족이라는 어떤 그과의 친근감, 또 일부 사회 사람들의 친근감, 그런 거 느낄 수 있도록 요법 치료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요법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봉사대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아까 기타 하듯이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 활동을 1985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이렇게 한 26명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쭉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앞에 갖고 계신 소소송은 모태가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소소송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의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때가 지금같이 자원봉사라는 책자도 없고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별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흔치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묘하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때는 이제 지금 교구잖아요. 거가 이리교구였잖아요. 지금 중앙교구인데 이리교구 청년 자원봉사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희한한 게 이게 뭔가 기운이 있었는지 그걸로 그냥 누가 얘기 나왔네, 그냥 자원봉사대 만들자, 그냥 그 이름 따서 이리교구 청년 자원봉사대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쭉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좋아서 그냥 하는데 이게 한 20명 점점 늘어나고 40명 이렇게 되니까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뭔가 그 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을 자기가 해서 뭐 수행도 이제 하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실지 어떤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거, 또 역으로 이런 실천 활동을 통해서 신앙과 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 관계도 정립해주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식도 없고 우리 같으면 그냥 수학 같은 거 쫙 풀으면 되겠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교전을 쭉 보니까 다른 데 없는데 우리는, 저도 무심코 이제 막 그렇게 활동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더라. 훈련이라는 단어, 그죠? 타종교에는 훈련을 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우리 교전 뭐 공부하라도 있지만 우리 훈련법이 있어. 훈련을 해서 상시 응용주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훈련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종사님은 훈련을 법을 제정했을까? 그리고 우리 특히 다른 교단 종교단체와 틀리게 우리는 또 훈련 기관이 많잖아요. 왜 훈련 기관을 어른들이 저렇게 해서, 또 다른 건물은 몰라도 훈련 기관 건물도 잘 지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훈련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은 그래가지고 은혜훈련이라는 것을 나게 됐어요. 처음에 한번. 그래서 모아가지고 모르겠다 했던 프로그램 막 짜서 은혜훈련이라는 걸 나게 돼요. 이름을 은혜훈련이라고 붙였습니다. 프로그램 짜서 그냥 청년들 일단 모여서 가서 여기 현대는 뭐 심고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 레크레이션을 하겠다면 레크레이션에 대한 것을 누가 한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좌선만 한 적 있고, 어떤 때는 1000배, 왜 1000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1000배를 해보자. 그냥 자꾸 그렇게 훈련을 나서 했는데, 왜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냐면, 이게 봉사활동을 거의 매주 갔거든요. 저희들이 매주 가면 이게 한 2-3달 되면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런가 보다 그냥. 근데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피드백이 돼야거든요. 아, 정말 감사하다. 정말 사안에 감사하고 내가 참 보온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걸 느끼다가 보면 좀 이게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달에 한 번씩 훈련 났어요. 3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훈련 한번 나오면 막 사기가 충천되잖아요. 교무님도 그러시잖아요. 아, 훈련 나오면. 저도 교당에서 보면 교무님 훈련 탁 나고 그 다음 설교 들으면 와 정말 생생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이 훈련을 자주 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훈련을 자주 나자. 훈련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청년들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내가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이 보혈 주사를 맞더라. 2달에 한 번에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 그러니까 이제 딱 또 주사를 맞으시면 좋으시다가 다시 그것이 좀 다운되면은 또 맞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활동하다가 3달에 한 번 나면 다시 또 사이가 충전되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딱 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제가 이제 20몇 살 때니까 작은 욕심이지만 무슨 생각이냐면 원불교의 최대의 훈련 횟수를 자랑하는 훈련이 되겠다. 횟수로만큼은 뭐 1000회고 2000회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게 62회까지 갔습니다. 62회.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니까 그 속에서 닦은 그런 청년들, 그 속에서 만들어진 청년들은 정말 변함이 없더라고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저희 손수동 자원봉사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출가한 사람 15분 돼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정투현 공장입니다. 저희들 정투현 공장. 주식회사 정투현 공장이가지고요. 여기 특히 남자 우리 예비 교무님들은 아마 정말 1등 정투현감 구하려면 주식회사 얘기해도 빨리 하는데 저희들 한 21명이래요. 그러니까 공장감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난 저도 의심했어요. 야, 저희 후배들 너 뭐 들라고 정투현하냐? 어? 출가를 하든지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왜 꼭 정투현만 고집하나? 지금도 예비가 5명 정도 있거든 지금. 그럼 짝꿍 있으니까 아직 뭐 접수 안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는 우리 결론이 교리 결론이 무아봉공 아닙니까, 그죠? 다 무아봉 결론이 무아봉공이니까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이제 사회에서 봉사활동, 우리는 보훈활동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정말 닦아지는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역으로 교리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그 교리를 다시 또 생활 현장에서 또 자기의 어느 그 처소에서 실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더라. 그 약이 좋으면 뭐합니까? 먹어보고 또 음식 먹어봐야 하는 거죠. 아 좋더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남자분들 괜찮다 하면 꼭 출가를 해요. 그래서 여자 청년들은 왜 그러면 출가를 하지 그러냐? 아 정투현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투현을 하는 이유를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이러더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쭉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하다가 이 봉사활동을 하니까 세상을 이제 소위 좀 더 쉽게 살아가는 걸 안다고 할까 뭘까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정말 참다운 삶인가 그런 걸 깨닫는가 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한 2년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나면 이런 일반적인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우습대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들을까 그냥. 근데 이제 봉사활동 단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참다운 삶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짝꿍을 찾다 보니까 참다운 삶을 그래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학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학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맺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도 살고 그러는데 어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니까 괜히 죄송스러운 말씀다고 말을 했는데, 그 소소송을 이제 소소송 이름은 아니고, 근데 소소송을 이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원불교라는 이름을 여기다 딱 걸고 활동하려니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 인력 자원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할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어요. 원불교? 안 돼. 영산원 가야겠다. 못 가게. 또 운영도 문제가 돼요. 운영도. 구자를 하려고도 꼭 교도들만 해야 되니까, 우리 교도님도 얼마나 많은 걸 한 사람 없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뭐 이름을 좀, 이제 원불교는 이제 뒤로 딱 숨겨놓고 밖에다 딱 뭐 해야겠는데, YMCA 하면 기독교 하여튼 딱 누구 뭐 기독교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뭔가 하여튼 이게 그 기독교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YMCA 같아. 뭐 JC, 로타리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뭔가 이름을 이렇게 뭐 하나를 또 장명해야겠다 해서 솔소송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소송이라는 이름을. 근데 우연히 지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솔솔 하다가 이렇게 송을 해서 했다 했는데, 실제는 의미는 그래요. 솔솔은 한글이고 송은 이제 한문이거든요. 또 영어도 이제 될 수 있는데, 거기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노래,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노래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서, 솔솔 부는 봄바람 있잖아요. 그죠? 솔솔 부는 봄바람이 뭐냐면 서서히 정말 표시 안 나게 불지만 쌓인 눈을 다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다 이렇게 갖다주는, 그러면서 또 생명을 태동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솔솔 부는 봄바람 같이 드러나지 말고 푸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소나무가 푸르잖아요. 그죠? 또 소나무는 우직하고 또 항상 푸름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송은 또, 송이 영어잖아요. 영어로 하면 노래 아닙니까? 그러한 노래를 영원히 부르자. 어려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제 소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니까 이름이 그냥 소송하니까 이제 이게 발음이 또 어렵더만, 이게 S 발음, 그 시옷 발음이 계속 되니까 지금도 X세대들은 솔소송이라는 발음을 잘하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시장님도 엊그제 송 해갖고 하는데, 그러면 되게 연령을 파악했었어요. 조금 그래도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솔송이라는 것을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거의 이렇게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이제 프로그램에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되게 이제 하는 사업들이 한 10개 이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이발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뭐만 봅니까? 머리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만약 교역자 되신 분들도 아마 이제 교당에 가시면은 항상 머릿수만 쓰실 거예요. 그죠? 오늘 법회 몇 명 왔나? 몇 명 안 오면 누가 안 오면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나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뭘 할 것인가가 보여. 그냥 가면 저것도야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교화나 우리 교단 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뭐 자원봉사 말고도 이런 대사회적인 시민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저는 참 꼭 우리 교무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좀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자원봉사 하다 보면 전라북도 자원봉사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이제 운영위원을 13명을 뽑았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한 분은 뭐 노동자 회장, 노동자 소장,
또 한 분은 뭐 여성 단체 협의회 회장, 또 한 분은 뭐 청소년 뭐 이렇게 다 갖고 직함을 갖고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보니까 전부 신부님 목사님이에요. 신부님 목사님. 저희 교무님 하나도 없어요. 저 원불교 오직 혹시 뭐 이런 이제 우리 식구들 왔으니까 지분을 한다면 제가 원광대학 대표로 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 문제가 생겼다. 노동자 문제 앞으로 노동자를 희망 카드 만든다고 그분들이 해서 막 다 해. 그분들이 결국 무엇을 하냐? 교회에서는 교회 그런 우리말 교화를 열심히 연결시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없어요. 교당의 교화는 이 법당에서만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밖에서 진짜 대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제 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용 학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법을 가졌다. 그럼 뭐답니까? 내가 좋은 지금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다. 응? 나는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논문으로 만들든지 실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쓰도록 해야 진짜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갖고 없는 것보다 묻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그 관심을 갖도록 해야겠다.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21세기는 근다고 그래요. 뭐 세계화가 되고 정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된다고 해요. 시민사회. 요즘은 제3섹터라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해놨는데,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순수 민간단체, 그야말로 NGO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데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정부가 그런 어떤 자금을 가지고 관변단체에다만 밀어줬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 정부 대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이것을 다 돌려라. NGO에다 다. 그래서 자치행정부에서 NGO를 위한 특별 자금을 딱 마련해놓고 전부 프로포즈를 받아요. 이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800만 원 지금 배당을 받았는데, 익산의 노인 문제를 우리가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받고 이제 심사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사실 자금 걱정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 쪽에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요즘 여기 교무님들이니까 안 오실까? 제가 딸이 셋인데요. 아침에 딱 보면 이제 텔레토비 있죠? 텔레토비 아시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가해조합밖에 안 해요, 그죠? 뭐가 좋은지 하여튼 아이 좋아요. 애들도 따라서 아이 좋아할 때 어깨를 올려야더만 또 아이 좋아하면서 올린다고요. 그럼 텔레토비는 뭐냐면 그게 이제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좋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감히 열람 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정말로 실천을 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응용하지 않으면 텔레토비형 교도, 텔레토비형 교역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우리 법이 좋다. 뭐 5만 년 대원해도 뭐가 좋습니까? 뭐가 사회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대사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반쪽 교당 내에서도 교당이 항상 크로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당이 그 지역사회에서 나는 오픈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이.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당은 앞으로 유치원도 좋죠. 유치원도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당이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노인이면 노인의 센터 역할을 해줘야겠다. 그 지역에서 노인 문제면 원불교 교당에 가면 그냥 놀 수도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도 있고 아팠을 때 연락 오면 바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죽는 공부하잖아요. 지금 잘 죽어야 잘 태어나니까. 뭡니까 그 노인들이 참 열심히 그렇게 원불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늙어서까지 이렇게 잘 우리가 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느낄 때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어느 교당에서는 저희 오해안교당에서 문화교실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화교실이라든가 또 청소년 교실이라든가 그죠? 그런 역할들을 각 교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이게 시민운동이 바로 그거인 거잖아요. 뭐 그냥 꼭 어디 나가서 막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연대가 어디 가서 막 뭐 부르고 가서 하고 막 뭐 조사해가지고 어느 환경 문제 이것만 시민운동이 아니다. 사소한 자기가 그 주위에서 실천하면서
그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잘 가족끼리 이렇게 매 가족이 협의자, 그것도 시민운동이죠. 그것이 이제 커져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아동보호, 뭐 학생 안전하게 뭐 학교 보내기 운동, 그것도 뭐 개인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곳마다 그런 것을 하자 하면 그 발로 이제 우리 말로 운동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눈을 떼야 되겠다. 그러면 교화가 아마 저절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런, 제가 지금 몇몇 교무님들 그런 말씀하시는데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이제 종합센터라는 것을 저희 익산시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익산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소수송에서 시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금만 대주고 알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 그러면 모든 익산시에서 일어나는 종교단체, 학교, 관공서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것은 모든 걸 총괄하게 돼요. 거기서 관저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조금 있어 아실 거예요. 우리 119 하면 소방서죠. 112 하면 뭡니까? 경찰서. 1365라는 번호가 있는지 아세요? 1365. 1년 365일. 1365는 전국 어느 지역에 가서 1365만 누르면은 자원봉사 센터로 그냥 연결돼요. 어느 지역이나. 그게 뭐냐? 1년 365일 자원봉사 활동하라 그래요. 1365입니다. 그 정부에서 만들어갖고 번호를 다 준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저희도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은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냥 교화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 앞에 오라. 그럴 필요도 없이 그 봉사센터에다가 하면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그 학생들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뭐 교육을 시킬 때 특서 익히겠다. 우리 뭐 마음 공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우리 소수송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의 자원봉사가 필수화가 돼 있어요. 저희 원광대학교에도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학생들이 거의 600명, 어떤 때는 1000명까지 자원봉사를 신청해요. 그러면 그 소수송 자원봉사대 하고 거기다 등록만 시켜놓으면 자기 시간에 맞는 대로 애들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요. 그죠? 대학생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 16주 동안 와야 돼요. 16주 동안. 한 학기에 16주잖아요. 16주 동안 가들 안 하면 학점을 못 받아요. 자원봉사 2학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야지. 죽으나 사나 와야 돼. 그럼 오는 16주 동안 아마 교무님들은 뭐 한 번만 만나도 거의 반절 교도를 만드니까 16주면 완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전주에 정상덕 교무님을 저번에 만나서 이제 전주에서 법회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법회 한번 보러 갔다가 그런 얘기.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교대 거기 학생들 법회인데도 그냥 그또 이제 계속 주에 교무님 보시다가 특별 이제 초청약 볼 때는 신경 쓰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할 텐데. 그러니까 신경 저럴 필요 없는데 소송이라고 간판 하나 탁 걸어놓고 하면 그냥 수강식 헌애들만 해도 탁 되겠는데 그걸 해라. 그러면 교무님 그냥 가고 우석대 찾아가서 전부 거기 그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들이 소수송에 예를 들어서 전주지부 하면 전주지부에다 다 신청해가지고 오면 16주 동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때 이렇게 교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장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소수송을 좀 전국에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당히 우리 교리를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해서 나도 개벽되고 이웃도 개벽되고 사회도 개벽되고 우리 국가도 이렇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저희 국가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요즘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밖에 여기 나가서 생각하면 더 우리나라가 정말 왜 대종사님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를 정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IMF도 왜 당하게 됐느냐? 당연히 예측을 했잖아요. IMF 할 것이다. 또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학교 또는 그 이웃에 그냥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각자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건드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원불교 교리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 소장이 허종영 신부라고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신부예요. 아주 그냥 노동운동을 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그제 대전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무님, 아니 그 신부님, 자원봉사 활동을 그냥 시켜서는 안 된다. 뭔 소리냐고 잘하고 있는데 뭔 잘해요. 그냥 학생들이 전부 도장만 찍고 다 내는데 걔들이 도장만 찍고 나서 뭐 옆에 도장만 딱 찍고 나서 옆에 휴지 있어도 이제 줄을 줄 몰라요. 환경봉사 하고 나서 그럼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쓰겠냐. 그래서 마음을 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뭔 소리요? 그게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무님 같으면 막 그렇다고 나 칭찬할 텐데 신부님이랑 마음 실어서 자가 지금 뭔 소리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건드려주겠다. 그래서 우리 소속 자원봉사대 학생 봉사대원들은 이제 우리 전부 교도들이 아니니까 심구라고는 못하지만 활동 전에 마음 챙기기를 해요. 꼭 심구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고 활동 후에 또 마음 챙기기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왜 봉사활동을 하고 여기서 뭘 느꼈고 그걸 좀 쓰게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교리를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런 먼저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리와 원불교에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원불교라고 이게 원불교 선다는 거 자꾸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그 담아내기 양파를 갖다 100개 한 8개 딱 보니까 아 원불교구나. 정말 익산 시내에서 참 활동하고 초단체가 소수는 뭔 단체지? 도에서도 가끔 전화해요. 소수는 의미가 뭐냐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게 지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지으면 알아서. 뭐냐고. 어떤 단체냐고. 또 전화 이사장님한테도 그 원불교 단체지? 그러면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 이사장님 또 딱 깔고 제가 원불교 교도라 사람들이 그런 거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펴는 거예요. 시에서도 지원해 주기도 좋고 그래요. 그러나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원불교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교화도 접근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실천하면서 참 옆에서 직장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또 우리 이제 교수들 친한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데 야 정말 저기 있는 저 직원이 정말 좋아. 정말 장애 공심도 보니까 원불교더라. 틀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원불교 교도인데 이상하게 한다면 오히려 교무님들이 한 100분 이렇게 교화한 것을 그 한 사람이 잘못 살므로써 1000명, 10,000명이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그런 어떤 실천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천 운동. 그래서 법당에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그 설교 속에 저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것이 묻어나야겠다. 그러려면은 해봐야죠. 본인도 해봐야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봉사활동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놓고 이제 뒷부분은 좀 이제 시사성 있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 자원봉사가 활동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해서 이제 2001년에는 아마 유엔에서 자원봉사 해로 이렇게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 바라고 구체적인 그런 실천에 대해서 실천과 교리 또는 교화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저보다도 우리 이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그 자료에서 마지막 끝부분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침에 저희 사무실을 들렸어요. 제 사무실을 소송 사무실을 잠깐 들렸더니 이 구절이 어제 정리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 정말 이 구절이 가슴이 뜨거워 갖고 해서 우리 거기 직원들한테 읽어보려고 했더니 그야말로 썰렁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래서 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이사장님 차를 탁 타고 오면서 한번 읽었다 했더니 좋구만. 근데 이제 교무님들의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끝 페이지에 몇 페이지입니까? 그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인데 제가 페이지가 없어서요. 거기에 뭐 이러한 시점에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자원봉사를 불리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니?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처칠 수상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이제 처칠 수상이 이제 한 말입니다. 사람은 버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나누는 것으로 삶을 만든다. 그 다음에 미래의 제국은 마음의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대요. 이것도 역시 썰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이걸 듣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발견했어요. 미래의 제국은 마음의 제국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제 우리를 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도 아니고 처칠 수상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나누는 삶이 뭐냐? 우리는 공생 공영이잖아요, 그죠? 더불어 사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교육 현장에 나가시면 이런 대사회적인 그런 좀 감각을 가지고 청년들을 좀 많이 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 정말 청년들은 저도 청년 왜 교당에 저는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교무님들이 저한테 원불교한테 수업료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너는 수업료내라는 말이다. 근데 수업료 내야겠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못했어요. 대학 다닐 때 수줍었는지 제가 지금도 얘기인데 저희 친척집에 가까운 데 있어도 친척집 가서 밥을 못 먹었어요. 수줍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 저놈을 데리고 지금 제삿날이나 또는 한갑날에 가야겠는데 다 가도 저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그럼 저 때문에 상을 차려가요. 상을 차려면 그때나 누구 없나 하나 봐갖고 좀 먹고. 그랬는데 원불교 쭉 활동하고 이제 뭐 학생 때부터 쭉 활동하면서 이게 이제 또 이제 뭐 그 단장도 하고 회장도 하다 보니까 너무 앞에 쓰는 것도 되고 해갖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전국 그 학술 발표를 나갔어요. 학생들. 근데 그때 한 2~3천 명 듣고 강연을 하거든요. 그 자기 전공에 대해서 그때는. 근데 제가 그때 3등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교무님이 갖고 너 와보라고 너 수업내라고 좀 당장. 저희 어머니한테 수업내라고 너 사람 만들었으니까 수업내라고. 근데 그게 학생 때나 청년 때 이렇게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앙청년회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회 때문에 고민을 어떻게 전국 청년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들 옛날 때. 왜 청년이 이 허리 교단에서 중요한 허리 부분인데 왜 청년이 없어졌나? 이유를 보니까 첫째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했어요. 제가 작년 일원문화재단 그것을 우리 백교무님과 같이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 쭉 조사해보면 훈련을 정기적으로 나는 교당은 살아있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활동이 없다. 대사령 활동. 청년은 가만히 앉아놓고 연부를 하고 하라고하면 거기서 헛사람 몇 명 없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그지만 거기서 활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사님께서 이제 좋은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톤 터치했습니다. 영산 성지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데 오늘 이렇게 여기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면은 방 하나에 식구들 모두 모여 앉아서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밤이 새워지고 그러던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면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나 정도대로
내가 살고 있는 대로 그냥 가서 허심탄회하게 비워놓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그릇을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 하고 그냥 부담 없이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요즘의 아이들이 굉장히 크고 많이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인터넷도 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한 게 있어요. 같이 대화해보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저희 학교에서 학기말고사 그 성적표를 보냈더니요. 토요일날 학생이 하나 안 왔어요. 저희 반 아이가. 그래서 왜 안 왔느냐고 그 다음날 물었더니 엄마가 공부 잘못했다고 학교 가지 말라고 막 야단쳐서 속상해서 문 걸어 잠그고 성적표 다 찢어버리고 옷도 벗어놓고 안 왔대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 이 아이들한테 진정한 그 교육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불교 재단인 교리밖에 입학해서 해야 될 부분이 내 앞을 거쳐가는 아이들이 다시 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황금기 청소년기를 3년 동안 지나가 버리면 또 다른 아이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오고 늘 새로운 아이들만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앞을 거쳐간 아이들이 모두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활동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남궁문 교수께서 텔레토비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만 그냥 외쳤듯이 저 역시 참 좋다. 원불교 집안에 시집 와서 참 수지 맞았다. 시집은 잘 왔지. 공부하고 사니까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법을 전하는데 수줍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속 깊게 조금 공부를 저 스스로 이렇게 마음대로 해가면서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껏 아이들을 어떤 그 모습을 내 판단에 가려서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1학년, 2학년 16학급을 1시간씩 들어가거든요. 제가 교련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씩 들어가면서 그 틈틈이 한 5분, 10분씩 그 마음대조 공부를 시켰습니다. 경계구나. 마음대조 하자. 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척추가 바르면 건강이 보인다. 너희들 청소년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척추가 반듯해야 건강하단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들어가면 한 5분 동안 제가 이름 붙이기를 원래 마음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딱 해요. 허리 세우고 목도 좀 세우고 해서 그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자선할 수 있는 자세를 하고 눈도 감고 가슴을 쫙 펴고 해서 단전호흡 설명을 하고 그것이 원래 마음이고 그 시간은 원래 마음 시간이다.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수업 들어가는 반을 한 5년 동안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좀 자기 체면 같은가 그런 걸 제가 복창을 시킵니다. 따라서 잘해요. 애들은요. 선생님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자, 한번 같이 하시죠.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다.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하자. 야. 그렇죠. 그것을 쭉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 같지가 않다. 오늘 교우님도 그냥 얼결에 하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좀 적어서 조금 덜 훌륭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 그런데 저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제 앞에 거쳐가는 아이들이 늘 그것을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내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만 어렴풋이 떠올라와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학년, 2학년 쭉 다니면서 한 5분, 10분씩 하다 보니까요. 일기를 이렇게 걷어요. 한 번 걷으면 700장씩 걷어요. 그럼 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에 영산대학으로 좀 보내드릴까 싶어요. 감정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욕심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의외로 반응은 좋아요. 처음에 경계구나 하면 경계 또 하고 피식피식 웃고 그러던 아이들이 그 말도 반갑더라고요. 경계 소리를 너희들이 좀 알아는 듣는구나 싶고 그 말 때문에 웃는 것도 반갑고 그래서 일기를 한 4차례쯤 걷었어요. 걷으면서 700장 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가서는 부분이 참 그 신선하게 너무 제가
제가 공부를 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거두면 힘이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할까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정태원들 같이 공부하는 정태원들도 주변에 몇 명한테 나눠줬어요. 다 이거 공부거리니까 다 하라고. 그래서 일기를 주니까요. 하고 나서 다 그래요. 아, 내가 공부했다고 그래요. 일기 감정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만나면서 내가 공부가 되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책을 하나 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원광 여상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1분에 150타 쓰려고는 그건 이제 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원광 여상 3학년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걔들 뭐 이것 좀 넣어라. 그러니까 걔들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근사하게 됐어요. 돼가지고 저기 청배 김진성 교무님이 또 디자인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갔더니 아 이거 참 잘했네요. 제가 손 좀 봐줘야죠. 해가지고 컷이랑 넣어가지고 다 하고 또 20만 원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그냥 덜컥 냈어요. 한 300권 내 안에 또 다른 나 아까 교무님 갖다 드렸습니다. 충분치 않아서 3권만 가져왔었는데요. 그 책 내는 과정에서 그 책을 돈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소재가 좋으니까 해보자. 내가 원광역에서 돈 받아가지고 생활한 것이 어딘데 내가 좀 투자해도 괜찮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원불교 교사회 10주년 한다고요. 그 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기 덜컥 주고 50만 원 또 받았어요.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한 700건 또 했거든요. 처음에는 300건 했다가 하고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또 모자라 또 욕심이 생겨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쓴 얘기니까 이 책을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500권을 또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 책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또 반들반들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동안 원불교에서 많은 은혜 받고 제가 진급이 되어진 것만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그저 내가 누리고 기뻐하는 것만큼은 내가 권할 수 있는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원광 여중, 여고, 정보고등학교 세 학교 선생님들을 모아서 함께 그 틈틈이 좀 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교리학교가요. 뭐 원불교 뭐 교리 가르치는 줄 알고. 근데 그 노력도요 공짜는 아니더라고요. 하고 우리 하다 보니까 원광 정보고등학교 방송부 선생님이 저기 여선생님이 결혼 안 하시고 교도도 아닌데요. 저 옆에서 늘 함께 생활하다가 그 시간 하더니 자기가 활용해보고 좋으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방송부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그걸 해요. 마음 공부를 신나게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디스켓에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또 한 권의 책을 냈어요 올해. 그래서 자기는 교도도 아닌데 이렇게 들은 풍월로 했습니다 하고 내서 저희가 좀 걷어가지고 책 내줬거든요. 그 책은 한 권만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올해는 학급 운영을 해서 한번 이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또 담임을 또 해서 하지요. 하면서 바쁘지만은 이렇게 새록새록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은 왜일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있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결코 내 힘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소요성 자원봉사대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망설이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학교 일도 바쁘고 학교에서 벌리는 일도 바쁘거든요. 상담부장 하면서 아이들 상담도 해야 되겠고 1, 2학년 일기도 다 감정해야 되겠고 또 저희 학급 운영도 좀 색다르게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근데 소요성까지 그렇게 전담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리저리 보나 민간단체로서 원불교라는 색채 드러나지 않고 우리 총부와 연결 지으면서 누군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이사장 한다고 해서 그 맥이 끊기면 어떠나. 우리 남궁문 교수가 16년 전에 초창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 청년들의 열기가 이 소소선을 거쳐간 청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힘이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내일이 바쁘다고 망설이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맡으면서 보니까 장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좋고 이거 나 혼자 할 일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3월부터 처음에 조그맣게 원광 여고에다가 교장선생님 말씀드려가지고 소소성 자원봉사들을 특별활동 시간에 넣겠습니다 하고 넣었어요. 그래서 30명을 모집을 해서 1학년만 해서 독거노인 결혼해서 방문을 시켰는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독거노인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그동안 좀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운영이 좀 잘 못 이렇게 충분히 원활하게 안 돼서 노인들 확보를 충분히 못해서 한 명에 노인 한 분에 학생들 3명씩 묶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얻는 것이 참 크더라고요. 한 2시간을 헤매가지고 물어물어 가가지고 또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오는 그런 기쁨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것을 한번 확산을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원창학원 5개 학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인연들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두 번씩 접근을 했어요. 우리 소주성 자원봉사대 학생부지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또 반응이 좋았고 또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더니 다 반응이 좋으셔요. 또 제안하시기를 공문으로 띄워서 정식으로 해라 그러셔요. 사단법인이니까 충분히 중고집단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광 중학교에는 최재석 선생님 우리 소주성 대원이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맡겼어요. 학생봉사대는 선생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사장 전결 직인 생략해가지고 공문도 다 띄우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막 근사하게 해서 다 띄웠어요. 그래서 5학교 일단 우리 교립학교 5학교에 14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맡고 나서 느낀 점이 청년들이 맥이 딱 끊겼어요. 우리 남은 교수가 쭉 해오다가 외국 갔다 오고 하면서 청년이 하나도 없고 실체만 있는 거예요. 등치만 커가지고 역사는 많은데. 그래서 솔 키워서 정자 보자. 그러면 1학년들만 뽑자. 1기, 2기 해서 소유성 나름대로의 그 연대의식을 갖게 하자 해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남녀 그렇게 5학교를 뽑았더니 140명이 뽑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개별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2분, 3분씩 해서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함께 동참을 하십니다. 그래서 뽑아놓고 우리가 발대식을 하자 해서 발대식도 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의식을 갖춰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봉사대의 특징은 아까 청년들이 쭉 이어왔던 것이 훈련을 맥으로 했기 때문에 진정 봉사대다운 봉사대를 키우자 해서 방학 동안에 수계농원에서 1일 훈련을 시켰어요. 원광고등학교 버스 3대 불러가지고 훈련에 한 95명 정도 선생님들 한 15분 정도 동참해서 수계농원에서 할 것은 다 했어요. 하루지만은요. 마음 공부도 1시간 시키고 익산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와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그 대체적인 개요도 설명해주고 우리 청년 학생 어머니 봉사대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봉사에 대한 그런 수기도 발표도 하고 또 고추 따기를 2시간 동안 수계농원을 100여 명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땄어요. 애들이 굉장히 보람 있어 하고 또 우리 시작의식이니까 뭔가 애들한테 그 긍지를 심어주자 그래가지고 배지도 만들어가지고 다 다른 수여식도 해주고요. 저기 소유성 조끼가 있습니다. 자주색으로 조끼도 만들었어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돈 없는데 자꾸 벌리세요. 그래서 돈은 쓰면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쓰자. 일단은 어느 한계가 될 때까지는 후원금 모집한다고 자꾸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드러나게 되면은 대종사님께서 내 돈은 똥 묻어서 안 받는다고 그러셨다니까 내 돈을 왜 봉사대에서 안 받아주냐고 그럴 때 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 구걸하지 말고 우리 있는 한 없으면은 우리 이사진들 돈 털어서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조끼도 다 큰 200개 딱 맞췄어요. 우리 남궁교수하고 저거 배짱이 잘 맞아요. 하나가 벌리면 하나가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일이 되고 제가 주춤주춤 하면은 이렇게 하지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온 게서 괜히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선생님은 교마하시고요. 저는 부교마하고요. 개척교당으로 생각하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정토연이면서 너무 그 힘들다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늘 전화통 잡고 둘이 살아요. 양쪽에 직장이 있으니까 함께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그냥 늘 상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 잘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조끼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8월 달에는 안 해요. 또 봉사활동 안 해. 애들이 막 보채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간사도 7월 말로 그만뒀지 8월 한 달은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하면서 이것저것 서류도 하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나훈 교수하고 둘이 근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어떤 하나가 끝난 부분은 또 새롭게 크게 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월 한 달 동안 참 힘들기는 했지만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완전히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정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봉사들은 140명으로 중1, 고1 남녀 그렇게 모집이 됐어요.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청년봉사대는 기조직대에 있는 청년봉사대 있고, 대학생 봉사대는 사회봉사센터 원광대학교에서 늘 한 20명 정도는 이렇게 학점 민수 신청하느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 그 소조성의 자랑이 어머니 봉사대예요. 한 3년 전에 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교차로에다 냈어요. 자원봉사 대원을 모집한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이, 기독교 엄마들이 신청을 해왔어요.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교회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교회 일만 하니까 범사회적인 거 하고 싶은데 교차로 보고 왔다고 해서 왔어요. 그게 태동이 돼가지고 한 어머니 봉사대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명 정도가 완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새로 모집된 사람까지 해서 아마 한 30명 되고, 그동안 되게 골수로 활동해왔던 분들은 15명 중에서 10명이 기독교인,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셔요. 참 정성스럽게 하셔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월요일 날 역전에 있는 노인들 무료 급식을 저희 강당에서 하는데 한 150명, 180명. 여름에는 국수도 하고 닭죽도 하고 특별한 행사를 대각 개교절 때는 저희가 좀 크게 하죠. 그래서 이번 대각 개교될 때는 시장님이랑 모시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들을 집에서 다 장만해가지고 오셔요. 그 어머니들 몇 분이 와서 기쁘시대요. 그냥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저희가 한번 운영회의가 저희는 특징이 각 봉사대 담당자들이 함께 하거든요. 어머니 회장님이 그러셔요. 역전 노인들이 점심 먹고 저녁까지 여름에 너무 해가 길어가지고 허기질 텐데 그 양반들 새거리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컵라면이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5월달에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근데 우리 봉사자 돈이 없어서 안 되지요. 그래. 그거 돈이 없는지 알거든요. 남궁 교수가 듣더니 그거 하지요. 금방 그래. 저는 조금 걱정은 됐어요. 그 돈을 또 어디서 빼내지. 저희가 한번 그렇게 공양하려면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라면은 생각하니까 여름인데 더우니까 배지밀하고 빵하고, 그 빵도 정성스럽게 크고 안고 많이 드는 데를 그렇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연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골라서 어머니 정성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은 역전 노인들도 새거리 공양을 또 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래서 느껴지는 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뭔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일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봉사대들이 저희 소조성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청에서 어디서 원불교 단체 아니냐고 그래요. 익산시는 원불교 단체에서 삼정원이라는 복지시설을 많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청 직원들이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또 원불교 단체로 가느냐고, 저희 자원봉사 센터도 또 그리 가느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시장님이랑 방문하면서 거기를 다 원불교 단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도거든요. 제가 원불교도니까 그 이야기가 가면은 원불교 그 교무님들이랑 많이 와서 그 참석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원불교 단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행사할 때 제가 아는 분들을 모시면은 5만 원씩 10만 원씩 가져오시거든요. 그럼 우리 쌀도 더 살 수 있고 간식도 더 푸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인연 따라서 이렇게 모시니까 그렇죠. 시장님도 오시면 그냥 안 오시거든요. 그런 거나 그러느냐고. 시청에서 일반 직원들의 인식이 좋아졌고, 그동안은 종교단체에서 막 많이 따갔기 때문에 너무 그 종교단체에서 차지한 부분들이 많고, 또 한두 번 하고 나서는 우리 단체 이거 안 주냐고 자꾸 요청을 해오고, 그런 상황이 좀 식상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조성은 1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고, 이런 단체가 정말 해야 된다고 시청에서 막 인정을 해서요. 그러면서 그날 그것만 하지 말고 재가 노인 복지도 따보세요. 그것도 6명 직원이랑 주면서 해요.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저희가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보건복지부에 누구도 만나보세요. 직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종교 때문에 시비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 봉사대는 권사님, 집사님 10분 계십니다 하면은 그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는 6군데가 응모를 했어요. 해가지고 마지막 YMCA하고 끝까지 가다가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YMCA는 100쪽이 넘게 이렇게 서류를 해왔는데 소요성 와가지고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조금 더 보완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다가 우리 남은 교수님한테 근사하게 밤을 새웠었다 했거든요. 청년 봉사대들하고 해가지고요. 저희 봉사대가요, 일을 하려고 하면 곳곳에 인재가 많더라고요.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봉사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은 뭐 전기 기술자도 오고 수도 파이프 고치는 사람도 오고 뭐 꽃집에서도 오고 막 그렇게 와서 정말 곳곳에 있는 인재들이 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수 있고 나누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7월 말에 완전히 부장실에서 결정이 나고 이제 소유성 자원봉사대에서 익산시 자원봉사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고 내년에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 봉사대는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면에서 이렇게 커버를 다 해주시게 되고, 제가 불건도 엄청 하죠. 늘 이렇게 챙겨드리고 서로 마음이 연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인 봉사대는 굉장히 또 그 하이 클래스예요. 노인봉사대들이요. 정년 퇴임을 하신 어른들 학교장으로 단체장으로 전고 나오고 되게 그 동창들로 선후배로 해가지고 일반 경로당에 가기는 수준이 좀 높으시고 집에 계시다니 좀 답답하시고 그런 분들을 우리 서예실 고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국전에도 입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모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명이 노인봉사대가 되는데 아침이면은 한 10시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적어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매일 나오셔가지고 붓글씨를 꾸준히 쓰셔요. 그리고 점심때 되면 함께 가서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하시고 4시쯤 퇴근하시고. 지난 7월 달에는 방학도 했어요. 저희가 노인봉사대 서예실 방학하는데 이제 회식을 한다고 회식을 갔는데 어떤 그 정년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 돈은 내가 된다고 뭐 25만 원인가 되는 밥값을 다 냈대요. 그 사연인즉슨 그 남편이 정년 퇴임하시고 늘 낚시질 가고 술집 다니고 그냥 새까맣게 타고 그냥 퇴근 시간도 불투명하고 막 그랬었는데 소유성 자원봉사대에 붓글씨 쓰러 다니시면서 얼굴도 깨끗해지고 출퇴근 시간도 정확해지고 그래서 이 밥을 이거 사는 정도는 일단 그 자기 집에 평화를 가져온 것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돈 다 내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노인봉사대가 구성이 좋고 또 저희 봉사대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저희 걱정이 없어요. 어른들 시장님이고 뭐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누구 오시면은 저희는 절절매거든요. 그래서 딱 갖다 안내만 해드리면 딱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인 어른들이 역할을 딱 해주셔요. 그래서 익산시 그래도 요직급에 해당하시는 인테리들이 딱 이렇게 붓글씨를 쓰시는데 참 정성스럽게 쓰셔요. 처음 잡아보셨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막 안 하시는데 내년쯤에는 이렇게 가온 써주기 운동도 해볼까 당신들이 계획도 하시고 또 서예전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더 알뜰하게 정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방에 바둑교실도 하나 마련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건강도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가교실 해서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오전에 1시간씩 요가교실 해요. 제가 이 소소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이거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길을 돌리면은 누군가 저하고 딱 눈길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교실도 저희 주부가 하셨어요.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요가협회에서 시비를 해요. 거기 요가 우리 저희가 하니까 자기네들 이제 돈 받고 하는데 시장이나 싶어가지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 뭐 감사를 나와서 뭐 벌금을 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요가 선생님이 쫄아가지고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6일 대제 날 이제 총부에 대제 모시고
그때 올해 처음으로 팜플렛도 만들었거든요. 대전날 제가 풀밭에 이렇게 가서 이제 대전공양 하는데 보니까 송대선교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 교우가 눈에 띄어요. 상사원 출신이라 또 이 안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팜플렛을 들고 가가지고 이 일은 대학원대학교고 교학과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애쓰고 있으니 이거 보고 봉사대원 하도록 어떻게 해보세요.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팜플렛을 쭉 보더니 이 요가 교실은 누가 해요? 그래요. 그 요가 교실이 지금 선생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랬더니 제가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도 많네요. 그날은 시간도 비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대종사님 제사 잘 지냈다고 오늘 수지 맞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송대선 교우하고 김홍기 교우가 지금 교학과 학생회장인가 그랬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이 봉사들을 이 저기 교학과하고 대학원대학교에서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좋았고 저희 운영위원들이 또 그럼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하고 고향마을에서 저기 한 20명 함께 모여가지고 7월 달에 이렇게 함께 설명도 하고 그랬더니 계약하고 오면은 꼭 활동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힘 입어가지고 이제 학생봉사대 발대식 하면서 계획을 짜기를 우리는 단을 짜자. 140명이니까 단을 15개로 이렇게 학생봉사들을 중고등학교 남녀해서 한 10명쯤 짜고 교학대생들 넣고 원대생들 넣고 보건대학도 넣고 거기 관두학교문 정태현이 간호과 교수인데 또 거기 보건대학 저기 간호과 학생들을 또 봉사활동 이렇게 보내기로 했거든요. 넣고 대학원대학교 넣고 해서 그렇게 단을 이렇게 쭉 짜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9월 4일날 저희가 환경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뭘 처음부터 거창하게 계획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봉사를 짜놨으니까 얘들이 막 보채는 거예요. 언제 봉사활동 가냐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청소하는 봉사를 한번 하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학생들이 관리해 줄 수 있으니까 익산시를 깨끗하게 환경봉사 한번 하자. 그래서 9월 4일 9월 한 1일쯤에서 갑자기 다 연락을 했어요. 학교도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고 저기 대학원이랑 저기 교학과에도 연락하고 해가지고 모였어요. 저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봉사대에 모여가지고 단별로 다 해서 갑자기 집게도 200개를 샀지요. 사가지고 익산시를 부분 전체 우리 학생 대원이 전부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2시에 모여가지고 단별로 모였어요. 우리 저기 교우님들이 저기 교학과랑 대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도를 잘하셔요. 그렇게 딱 모여가지고 자원봉사자 선서도 하고 막 해가지고 단별로 다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90명, 우리 학생이 80명,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이 21명,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9명 해서 110명이 9월 4일날 역사적으로 익산시 환경봉사를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쭉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전부 이 조끼 입혀서 집게 들려서 내보내니까 그거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에서부터 곳곳으로 다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얘네들이 막 학교에서 막 바로 온 거예요.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급히 빵도 주문하고 또 편리한 게 봉사대인데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영가를 주고 뭐 1,000원짜리도 400원씩 갖다 주시더라고요. 급히 연락을 해도 그렇게 해서 갖다 간식도 먹이고 끝나고 이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가서도 쓰고 마지막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일이 어느 단은 역전에서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참 학생들이 이 더운데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10,000원을 주셨대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20명이 앉아서 상의를 했답니다. 이 돈 어떻게 쓸 것인가. 더운데 애쓴다고 했으니까 하드를 사 먹을까. 그랬더니 또 안 된다. 그런 소소재 중앙으로 갖고 가서 전체적으로 쓰이게 해야 된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정하기로 뭐 정식으로 전달식이랑도 했지요. 그래서 이건 수재의원금으로 보냅시다. 소소정 이름으로 10,000원 그렇게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북대학교 남학생 여학생이 또 뒤에 저를 따라왔어요. 봉사대 뒤에 따라서 저희도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또 시켰지요. 가입시키고 그랬더니 어느 단에서 데려가려니까 서로 데려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이제 평가회도 얘기하니까 우리 교학과 저기 학생들이 성서를 하는데 핸드폰이 왔대요. 어떤 저기 중학생이 핸드폰을 탁 내는데 거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야 나 지금 쓰레기 주는 봉사활동한다. 너 쓰레기 버리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끝내고 다들 애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우리 교우님들 다 좋아하시고 이것이 정말 할 일 아닌가. 익산시가 깨끗해졌어요. 110명이 나가가지고 비닐봉투 하나씩 들고 가. 쓰레기 처리도 간단하더라고요. 둘이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하나는 병캔하고 하나는 버리는 쓰레기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단장이나 누가 해서 그 시청에 쓰레기 봉투에다 2개 딱 넣어서 그냥 전봇대 밑에다 놓고 오면 되더라고요. 뭐 솔선까지 갖고 올 것도 없어요. 갖고 갔던 집게만 들고 오면 청소 싹 끝나고 정말 기분 좋게 빈 마음으로 아이조아가 정말 마음속으로 느끼는 아이조아로 해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마치고 나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아 그렇지 오늘 애들이 쓰레기 줍는 공부를 한 것은 버리지 않는 공부를 했구나. 적어도 그 아이들은 버리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봉사들을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지 이제 초등학생들 안 시키냐고 그래요. 정태원들이랑. 그래서 그럼 시키자고. 그래서 초등학생도 단을 넣고 이제 기존에 있는 단이 15단이 있으니까 초등학생 넣고 우리 어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도 넣어달래요. 시간 다면 오겠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넣고 근데 노인봉사대도 넣고 노인봉사대들이 그러셔요. 우리는 이렇게 늘 혜택만 받아가지고 미안하대요. 대접만 받고 이렇게 좋은 시설 또 전혀 그냥 그분들이 또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금 주셔요. 이제 후원금으로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냐 그래서 그런 교통봉사대 하세요. 삼성원 가려면 늘 차가 문제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차 딱 대기했다가 또 싣고 가요. 그래서 노인들은 그 교통봉사대 하심으로 해서 또 당신들이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좋은 것은 아이들이 지금 정보고등학교 아이들 한 20명이 방송부 애들이 꾸준히 삼성원 나갈 때 함께 나가거든요. 대학생들하고 노인들도 함께 가서 보더니 정말 마음으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도 느끼지만은 거기 가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를 노인봉사대까지 가족 단위의 봉사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일 날은 좀 이렇게 좀 확산해서 참여할 사람 동참시켜서 봉사대에서 그렇게 지금 역전해서 출발을 한번 할까 싶어요. 처음 출발을 해가지고 각 자원봉사 센터 이름으로 해서 소요성은 하나 참여하는 걸로 하고 누구든지 익산 시민이면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공개적인 환경봉사하는 날로 첫 번째 토요일은 자원봉사센터 개소식하고 첫 번째 사업 프로젝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도 내고 좀 홍보를 해볼까. 그래서 그 준비물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간편한 복장과 면 장갑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10월 2일 날 한번 그 대대적인 환경 봉사를 한번 벌여볼까. 제가 이렇게 꿈은 크지만은 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려도 하나 걱정이 없어요. 모인 숫자만큼만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해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확산되면 이번 10월까지만 이렇게 함께 출발을 하고 다음부터는 근린공원 같은데 목천포 다리라든지 배산이라든지 지역을 다 우리 대학원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상의해서. 그래서 환경봉사대는 교학과하고 대학원 대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서 기획해가지고 자 어디로 모여라 하면은 그 단은 거기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시작 의식하고 저희가 이제 조그만 사탕이라도 하나씩 준비를 해서 보내주려고 그래요. 하고 그다음 다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해산하고 또 그 자기 단끼리 자 뭔가를 해보자 하면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연말 같은 데는 서로 선물 주고받기 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성년의 같은 때는 어른이 선물해도 괜찮겠고 어버이날 같은 때는 밑에서 위를 해도 괜찮겠고 그래서 그 가족 단위 하나의 단 조직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 설명은 그 정도 하고요. 이게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원불교는 손잡고 원불교 갑시다. 한번 가보고 입교하고 그렇게 손잡고 문턱 넘어야 원불교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쉽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화의 그 침체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중화 부르짖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직은 확 열리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보면은 교단은 이렇게 교당은 항상 누가 데리고 가야만 되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대대적으로 하면은 정말 종교가 원불교인 나도 저 부흥회가 뭐 하는가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유성 자원봉사 센터가 그 옛날 모현고당 있는 자리거든요. 법당 있고 일원상에 봉안이 돼 있어요. 지금 커튼을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럼 여기를 익산 시민 마음대조 공부방으로 하자. 서울 시민 선방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공부방으로, 또 역전에 있으니까 공간도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6월 달부터 마음대조 공부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 7시에서 9시까지 장사님한테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상의 말씀 드렸더니 그 좋겠다고 시간 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 화요일은 그냥 꾸준히 해를 거듭할수록 해도 그냥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다른 일정 다 젖혀놓고 거기 해주시겠다고 약속 딱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 소유성 봉사 대원이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그 마음대조 공부방을 열었어요. 전화 수없이 했어요. 저희 정태원한테 제가 한 60통화 이상 했을 거예요. 저희 학교 선생님도 보는 대로 하고, 참 다행한 것은 저희 정태원들하고 일반인하고 공부를 한 3, 4년 동안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20명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한 15명 정도는 정말 이거 해 하면은 딱 기운 응해져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 정태원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조 공부방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하고 하니까 처음 모였는데 60명 모였어요. 그 법당이 가득 찼어요. 그렇지 일원상을 봉안한 이 자리가, 교당은 떠나갔지만 이 일 할 수 있는 장소지. 정말 이 집을 희사하신 천사님 가족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사하신 분의 그 본의에 맞는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제가 그 천사님 정태원을 또 존경하고 잘 따르고 모시고 그러거든요. 예, 절타원님 이주환. 예. 그래서 그 항상 그 마음대조 공부방 열고 행사할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60명 모였어요. 그날 첫날 그 하는데 참 분위기도 좋았고, 그 원대병원에서 캐톨릭 다니는 분이 늘 마음대조 뭐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뭐가 다르더래요. 그래서 한번 뭘 하나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광고가 붙어가지고 그거 보고 왔다고 이렇게 접근도 해지고, 그래서 6월 달부터 지금 꾸준히 지금 했거든요. 9월까지 해서 60명, 50명, 한 45명 그 정도서는 꾸준히 유지되고, 한 가지 참 이거 열기 잘했다. 이 사람 하나 이렇게 변화된 것만 가지고도 소득은 크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6월 달에 그 시내 가면 3일 체육사라고 있어요. 익산에요. 그 부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막 시동생하고 갈등, 시댁하고 갈등. 이게 저기 해가지고는 늘 불안하고 그냥 원망스럽고 해서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막, 그래서 그날 나와서 발표할 때는 막 횡설수설 불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9월 7일 날 저희 공부방 4번째 하는데요. 물론 거기는 우리 정태원이 한 분이 꾸준히 이렇게 말상대도 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요. 9월 달은 자기가 막 자청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시동생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시동생 와서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고 비호 건드리는 소리를 해도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이 트집거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 샘플로 딱 나와버렸어요. 9월 달에. 그래서 그 마음대조 공부방을 열은 그런 보람을 했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마음대조방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마음 공부방 하고, 제 생각에는 한 내년쯤에나 선생님은 해야 되겠다. 제가 선생님들은 많이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지선 선생님 회장하시고 동그라미 마음 공부 연구회 해서 이번에 교육부에 그 지금 신청해가지고 500만 원 상금 타고 한 거 저도 이제 부회장으로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늘 시도하고 해도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내년쯤이나 하지 그랬는데, 저기
임실의 전대성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제약해서 하시는 분이 당신이 산에 가서 수도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원불교를 한 1년 전에 접하셨는데 이 공부구나.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해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나는 이 생에는 교육은 할 수 없으니까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마음 공부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지. 나는 이 선생님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서원이 딱 쓰셨어요. 그래갖고 화랑고등학교 개교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도 안 계시고 교무님이 서무과장으로 가셨을 때 너무 힘드시니까 이 전대성 선생님을 부르셨대. 임실에서 청송제약인가 하시는데요. 그냥 가셔가지고는 간판을 마음학교 해가지고 나무 깎아다가 전부 막 간판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막 물질, 정신, 육신으로 전부 한 1년간 그렇게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셨어요. 요성에서 저희 마음공부 연구회 할 때 오셔가지고 요성에 선생님들이 한 50분 모여가지고 8시부터 12시 넘도록 그 열기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와서 보시고 전화하시고 왜 익산에서는 선생님 마음조정 공방 하실 그런 계획 없냐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내가 하신다면은 식사를 하신다면 회식을 시켜줄 것이요. 시원한 데 가서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25인승 차가 있으니까 그 차로 시원한 데를 모실 것이요. 책을 내신다면 책을 내줄 것이요. 제가 그렇게 후원을 각오가 다 되어 있으니 선생님 마음 공방을 열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교사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해보면서 아이들과 많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첫째는 아이들 변화되고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아이들하고 생활이 이렇게 편안해지는데 딴짓하고 그전에는 제가 교련 선생님이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신발 신고 위에 올라오면 너 왜 신발 신었어? 따라와. 거기서 혼내든지 거기 무릎 꿇고 앉아. 그런 식이었거든요. 왜? 그랬는데 제가 71년부터 교련 선생을 해서요. 교육부에서 여자 교련과가 처음 생길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변화되어지면서부터 느끼는 게 그대로 봐지는 거예요. 아, 얘가 신을 신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이쁘더 너 신 신었구나. 그러면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빨리 벗어서 죄지은 듯이 그러고 있어요.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는 다시는 더 그 신 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내가 변화되어져야 내가 대하는 학생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내가 조금 시도해보고 힘들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랬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저희 학생 자원봉사자들 140명 발대식 하는 날인데 전화를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발대식 하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11시 반에 연락했는데 2시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뜻을 확실하게 전하셔서 그래서 그 선생님 열기로 처음에 10명 모였어요. 근데 그 10명은 정말 뜻 있는 선생님끼리 준비하는 모임처럼 1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두 번째 8월 달에 12명 모였어요. 12명 모였는데 참 신기한 것이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남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전문대학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또 특수교육은 배연성 교무까지 배연성 교무님, 그 다음에 후원인 우리 전대성 선생님, 그렇게 해서 12명이 모였어요. 저희 너무 가슴 뿌듯한 게 대종사님께서 9분 10분 제자가 데리고 방언공사 하신 것이 이런 힘이 아니셨을까 저희들 모두 느꼈거든요. 이건 교육부 체계를 완전히 옮겨다 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유치원 선생님은요 5살짜리도 마음대로 해요. 모를 줄 알았는데 시키니까요. 너 경계야 원래 마음 찾아야지 그런데요. 그래서 5살짜리도 한다고. 그래서 12명 모였고요. 엊그제 했거든요. 9월 10일 날 했는데 25분 모였어요. 교리학교 선생님 극히 일부고 외부에서 정말 갈구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익산종고에서 오신 여선생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9월 7일 날 저희 일반인 마음대조 공부할 때 저희 김일정 정태원이 계시는데요. 그 양반이 자기 애들을 마음 공부해서 본인이 어려운 역경에서 딛고 일었으면서
그 아이들과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재미있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동창회를 열었어요. 마음 공부 시키려고요. 그래가지고 올여름에 10몇 명을 놓고 5,000원씩 받아가지고 모이라고 그래서 12명인가 모였대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을 원광유원 유치원 동창회 해가지고 마음대로 일기를 시키고 풍물도 가르치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일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시켰던 학생이 3명이 따라왔어요. 마음대로 공부방에요. 함께 따라와가지고는 그 중에 선생님이 이제 그 교사 마음 공부방까지 하는데요. 자기가 올 여름 방학 동안에 35만 원 주고 동사수 용타스님이 하시는 그 심성훈련 거기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뭔가 그것을 자기도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때 할 때는 참 좋다. 정말 이것도 하는데 약발이 한 달 정도면 끝난대요. 근데 35만 원이 아깝지는 않더래요. 그것은 느낌. 그래서 늘 허전했는데 그 유아원 선생님으로 딸 유치원 선생님으로도 이거 소개받고 와서 정말 이거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자기 또 왔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조 공부방을 일반인 선생님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타원 그 종사님이 열반하셨을 때 왕궁 그 약수터 그래서 연구차 모셔놓고 대산 상사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연결식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내리신 법문이 세계평화 3대 재언이었어요. 세계평화 3대 재언에서 심전개발의 훈련, 공동시장 개척, 종교연합의 창설 그 법문 내리셨거든요. 그때 저희는 어머님 잃고 굉장히 슬프고 그런 상황에서 그 법문이 왜 내리셨을까 그 깊은 뜻을 파악은 못했어요. 자타원님께서 발인식 끝나고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우리는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내려주신 그 세계평화 3대 재언을 우리 자녀들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각자 자기의 맡은 일터에서 그 법문을 그 경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법문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는데 작년엔가 그 법문을 한번 친필로 쓰신 걸 이렇게 상사님 방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7월 달에 이렇게 딱 방에 아침 새벽에 갔는데 그 법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이론상하고 이제 종무사님 진영 다 모셔놓고 그 아래 세계평화 3대 재언해서 표고도 하지 않고 그냥 붓글씨로 쓰셔서 빨래집게를 이렇게 가운데다 꽂아놨는데 그 법문이 딱 들어요. 아 이거지. 소조성 자원봉사대에서 하는 일이 이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상사님께서 경륜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그 세계평화 3대 재언 심전개발의 훈련은 마음대조 공부고 공동시장 개척은 소조성 자원봉사대가 곳곳에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세계 공동시장 개척이고 종교연합의 창설은 우리 어머니 봉사대 같이 소조성 자원봉사대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활동하는 것이 종교연합이 아닌가. 그렇게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종교연합이더라고요. 직장도 다 종교연합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소요성 자원봉사대를 제 성심성의껏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은 대산종사님의 경륜을 받들어드리는 대산종사님께서 염원하시던 그런 대선경 대낙원의 세계가 건설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내만큼만 하는 것도 효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상사님께 은혜를 입은 만큼 또 원불교 크신 법 만나가지고 진급이 되고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다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원대학교하고 교학과하고 43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실은 어제 그 학생들이 잘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총부에 가서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사과랑 사가지고 가서 남궁교사하고 또 한번 이렇게 만나서 10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설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필요한 장이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교학과 학생들이 기숙사하고 학교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주말에는 교당에도 나가고 그러지만은 막상
훈련 교무님을 맡으시고 현장에 이렇게 부임 받으셔가지고 학생들과 학생의 법회를 보면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언제 되어져야 될까.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함께 활동하고 함께 젖어지면서 그 학생 교화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천, 그 실험의 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미래의 꿈나무들인 이 중고등학생들을 정말 우리 교학과와 대학원 학생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처음 종교는 다양하게 만나졌지만은 인연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접하게 되면 교당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고 꼭 교당으로 입교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무님들과 접한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면서 살 것인가, 과연 그 접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성 자원봉사대가 정말 교학과와 대학원 다학교에서 꼭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그럴 곳이라 생각이 되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소유성 자원봉사대가 필요하면 간판 가져가십시오. 갔다가 사단법인 소유성 자원봉사대 걸어놓고 교차로 같은데 지역 신문에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하고 내놓으면 많이 와요. 저희 한번 냈더니요, 요즘 수도 없이 8월 달에는 사람도 없는데 전화만 수없이 와서 봉사활동할 일거리 없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걸어놓고 원불교 색채 전혀 떠나서 교도님 장사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그런데 어디든지 걸어놓고 모집해가지고 모이면은 일거리가 셌어요. 역전 우리 곳곳에 어느 마을 산 같은데 집게 들고 가서 청소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원불교가 대종사님께서 말하는 대선경 낙원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천, 교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저희 딸이 저희 선생님이에요, 때로.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낸 편지 제가 한번 딱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라고 상담위원이라고 익산시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청소년 선도의 달에서 선도 강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할까 하다가 아니 그렇지, 애들한테 마음대조 공부를 조금 마음 공부 경계구나, 마음 대조하다, 그런 말이라도 귀등에 스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하고 선택하기를 남성중학교하고 남중학교하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원고는 써서 보내고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대조 공부로 행복 찾기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생각하니까 일상승요법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원불교 교리 강연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이 간사를 가는데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선도 강연을 하는데 그 마음대조 공부 그걸 꼭 이런 일상수행요법 1, 2, 3 그거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 원불교 교리 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엄마 마음 비우시고 그냥 하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고 이거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제가 묶어놓았던 한 부분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자유스러워졌던 부분이 되어서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애들이 저보고요, 우리 애들이 저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거든요. 너구리 같다고 너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구리가 골고루 그래서 이게 너구러멈. 전화를 끊고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글을 띄웁니다. 순회 강연을 하시면서 원불교 교리를 넣는다고 말을 들을까봐 신경 써지시는 면들을 저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거기에 묶이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말들에 사로잡혀 엄마께서 하실 말을 못하시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엄마께서 원불교적인 교리에 입각하여 말씀하신다는 생각도 놓으시고 종교적인 향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법칙을 선배로서 조언하신다는 자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현들께서 종교를 세우시면 전 세계 전 인류 일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시지 특정 종교
특정 종교인만을 구원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엄마께서도 마음 공부 자체를 원불교적인 것이라고 묵지 마시고 전 세계 전 인류 일체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좀 풀어놓으세요.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 명언이나 정신들도 그러한 성현들의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일 거예요.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라서 써보았는데 좀 횡설수설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마음을 비우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굿럭 투유 딸 합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메일 받고요. 딱 트여진 게 제가 교리밖에도 늘 너무 쫄았더라고요. 왜 아이들 모집하면은 종교 때문에 안 온다고 그래요. 기독교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늘 오면은 아이들한테 말을 빙빙 우회해서 했어요.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 일상수요프 1, 2, 3조 그 정전 원문 그대로가 가장 힘이 있고 가슴에 닿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를 애들이 어려울까 싶어서 이 말 저 말 많이 바꿔봤는데 결국 그 말이 제일 힘이 있더라고요. 뜻을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억만 해놔도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중학교 가가지고 할 때요. 일상수요법 1, 2, 3조를 막 복창을 시켰어요. 막 따라서 하라고. 그때 애들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왔더니 경기구나 마음 떼서 하자 그런 말들을 해요. 물론 한 50분 강의하면서 얼만큼 많이 이해는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있다는 거, 경계라는 거, 마음 대조라는 말을 그 입으로 한번 할 수 있게 된 것만도 얼마나 큰 대중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 일기 하나 나중에 생기는 딸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냥 고향에 온 기분으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말 저 말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좀 부족하고 그랬더라도 그저 저 정도 했어요. 저보다 더 잘한 것도 없고 저 못한 것도 없을 것 같고 어디 가서 잘하려고 할 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순회 강연 할 때도 잘하려고 하니까 떨리다. 그냥 나 정도 하면 되지. 잘 못되면 못된 만큼 그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들어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주원본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 있으면. 참고로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무국장이 사회복지과를 정식으로 나오고 호주에 가서 석사도 하고 거기서 사무소 센터도 근무하고 해서 상당히 쟁쟁한 인물이 왔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또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면 프로그램을 또 어떤 자원이 요청이 된다면 방학 동안이라 저희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시면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은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몸으로 행해야 할 문제니까 별로 물어볼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그 두 분 열심히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